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어쨌든 분위기가 이제 금요일 좋게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흐름이 단번에 꺾일 건 없어요. 악재가 뭐 특별히 터지지 않는 이상 4월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느낌을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추세의 방향에 딱 차트 보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대로 가시면 100%는 아니지만 실수를 면할 수 있다.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멤버십 제가 목요일 날 올려드렸던 것 중에 주가 추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자, 목요일 날은 이제 금요일 상승 전이에요. 그래서 TQ는 갭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갭상승해서 올라갔는데 사실 갭상승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 앞쪽을 볼까요? 요런데 보면 이제 딱 좀 작지만 이 갭상승이 시작된 다음에 끝에 이제 고점에서 갭상승하면 이렇게 밀립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닌데 힘이 있을 때는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목요일날 여기 갭상승을 했고 이제 쭉 밀고 올라가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갭상승했으니까 밀리는 쪽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밀릴 확률이 60% 정도 돼요. 근데 더 강한 힘으로 올려칠 수 있으면, 근데 주봉상의 캔들은 올릴 수 있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멤버십에서 말씀드렸고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물량이 20%, 10에서 20%를 수익 낸 상태에서 입절하고, 그리고 다시 걸어요. 밑으로. LOC로 밑으로 걸고, 그러면 재매수 돼서, 그럼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상승하면 또 그만큼 팔고, 다시 걸어 놓으면 또 떨어지면서 사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고점을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가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요. 끝까지 가서 나 여기서 팔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고점인 걸 알지, 이때쯤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고점인가요? 더 올라갈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입절하시고 다시 사시고 이런 것만 반복하셔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충분히 난다. 그리고 상승할 때 사는 건 전혀 리스크가 없잖아요. 아래에서 사면 반등해서 다시 수익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안전한 상황에서 굳이 물량을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우리 고생했죠. 그래서 이번 반등의 매물대를 뚫어주길 바라는데 뚫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TQ 일봉상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제가 추세를 보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28 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박스예요. 결국 박스고, 그래서 과거 차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거 차트에서 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반등 올렸죠. 반등 올려서 여기까지 갔는데 그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결국 그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 위치만큼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여기가 폭이에요. 상승 폭인 거예요. 아래에서 위쪽까지 올라가는 폭.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또 다시 밀렸죠. 자, 그 위치를 옆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쭉 밀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저점 존이고 여기가 고점 존이고, 그럼 이걸 연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장해보면 32죠? 31.5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이에요. 28에서 30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평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하죠. 한 점으로 계속 이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매물대가 되고 얘를 뚫어줘야 이제 반등이 되는 거고, 못 뚫으면 내려가겠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뚫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러면 다시 38, 왜? 위쪽 존인 거죠. 여러분이 이것만 보셔도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위쪽 이 가격, 이 가격이 중요하구나 생각하면 되고, 예, 뚫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익절하시고 떨어질 때 다시 매수.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익절하시고 떨어질 때 다시 매수. 근데 여기를 못 뚫고 그냥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다. 그러면 익절하시면 되죠. 또 일부 손절해 놓으시고 더 아래 가셔서 존이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 형성됐고 두 번째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이 아래 가격에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뭐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MT 중과율인데, 자, 금리를 올리고 QE를 안 하는 거죠.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이제 QT, 예, 축소를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얼마 못 줄였어요. 여기 보시면 줄인다고 줄였는데 푼 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도 못 줄였죠. 그건 무슨 얘기냐? 예, 금융시장이 못 받쳐준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경기나 이런 게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걸 돈을 확 더 줄이면 정말 침체로, 뭐 격한 말로, 네, 경기가 뻗게 생겼으니까 골로 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어렵지만 네,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제 한정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나 자, 다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뉘앙스를 보시고 흐름을 보시라는 거 간단한 거예요. 위에 추세선, 고점들을 연결하시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나스닥 100 일봉이거든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돌파했죠. 이 선을 돌파하면서 예,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거 쌍바닥 형성됐잖아요. 이거 상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다? 요 위에 이평선이 지나가죠. 그럼 이게 한 13,500 정도 되거든요. 13,500에서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딱 여기 부딪혔죠. 여기서 부딪히고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 가면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반등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반전이 됐고 상승 무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락이지만 얘는 눌림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게 바로 투자에서 배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100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셨다가 여기를 만약에 뚫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면. 그죠? 이거 확 뚫으면 그때 포모가 발생하겠죠. 아, 그거 TQ를 계속 살 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셔야 될 때가 맞고요. 자, 다우가 얼마 전까지 더 강했죠. 자, 보시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네, 근데 이 아래쪽으로 가는 쌍바닥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쌍바닥이 형성되려면 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거꾸로 쌍바닥이 나오죠. 네, 이거 올라가면 쌍바닥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상승 무드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 뚫었는데 나스닥은 이제 내려왔다가 이쪽 선을 가지도 못하고 있죠. 이제 가고 있죠. 근데 다우는 벌써 내려왔다 어떻습니까? 뚫어버렸죠. 뚫어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쪽. 예,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밀린 상태인데 지지를 받았죠. 자, 그럼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형 ETF든 주식이든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 지금 이제 C라인이 위쪽 머리에 막았죠. 요거를 뚫느냐, 그리고 예, 이평선, 상승 반등 라인인 지수 이평 100일선입니다. 자, 여기를 뚫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라면 뚫을 수 있어 보이죠. 그럼 여기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35,000, 예, 이 정도 선까지는 여기 빨간색 이렇게 가죠. 예,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니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익절을 좀 하셔서, 여러분 주식은 돈 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물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익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봐야 수수료만 내면 되죠. 내 계좌에 손실금을 잔뜩 쌓느니 예, 저는 수수료를 내는 편입니다. 예, 그걸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자, 국내 지수 보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국내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강력해서 그래요. 코스닥 보십시오. 딱 봐도 어느 쪽이 강해요?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이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하고 다우를 봐도요. 나스닥이 한 20% 지금 반등했는데 코스닥은 30% 넘는 정도인 것 같아요. 32%나 28%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반등 세게 하는 녀석들에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자, 여기 머리에 닿았죠? 이 빨간 선에 이렇게 닿았고 아직은 위쪽 라인이 열려 있어서 2800, 2800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 여기 이평선이 대략 2800선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면은 이만큼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래 걸리겠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럼 그동안 코스닥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놀고 있을까요? 막 내려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벌써 847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가냐? 1차적으로 여기 880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분위기 같으면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래 보면 양봉 거래량 엄청 쭉쭉쭉 들어오죠? 코스피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예, 그닥 세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잘 갈 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예, 양봉 거래량 빵빵빵빵빵 터지죠? 지금 코스닥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딪히더라도 이건 뚫을 확률이 제가 볼 땐 60, 70은 넘습니다. 그럼 이쪽을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겠죠. 그래서 나스닥 100을 투자하셔야 되고 코스닥을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 열심히 코스피를 사고 있는 건 아니죠. 코스피 레버리지에 지금 열심히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은 센 녀석에서 승부를 보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나스닥, 우리 TQ가 급락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좀 보시자는 거죠. 자, 요게 1998년, 99년 닷컴 버블 때죠. 2000년까지.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예요. 월봉이고요. 나스닥 100의 월봉인데, 자, 상승하면 여기 이제 고점이죠. 예, 최고점이에요. 4816. 이게, 자, 상승폭에서 내려왔죠? 이 최고점을 못 뚫고 하락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지지도 여기 검노선에서 봤죠?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한 통으로 보셔서 절반 정도 보셔야 돼요. 절반 정도. 절반 딱 자르면 이 정도 위치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반 정도에. 그럼 이게 비슷해요. 예. 이게 올라가는, 지지받고 튀어 올라가는 높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지지 못 받고, 그러니까 저항을 못 뚫고죠. 저항을 못 뚫고 이렇게 내려가면 쭉 밀려버린다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예, 최고점, 고점을 돌파해서 가면 좋은데 못 가면 어떻게 된다? 밀린다. 이렇게 밀린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야? 이 박스를 긋고 그냥 중간 라인을 딱 그으시라는 거죠. 중간 정도. 이 비슷비슷하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크게 안 다르고 고점에서 요번에 이제 지지받아서 저점 형성을 한 거죠. 저점 형성을 한 거고 이거 반을 딱 가르면 이 정도 됩니다. 높이 비슷하죠? 네. 그러면 이번에 상승이 자, 절반 이상 올라가면 자, 13,581이에요. 그 다음에 14,170.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저항 라인이 여기까지 형성돼 있어서 더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다음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위쪽으로 가기에는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뭐 환경이라던가 금융적인 환경 유동성이라던가 경기라던가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충분히 분위기상 가능합니다. 어차피 내후년인가요? 예, 선거 다시 해야 되고 대선 다시 해야 되죠? 그럼 바이든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주가 올라야지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몸달아서 지금 부양할 거고 어떻게든 밀어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라 여기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에 떨어질 때가 우리가 진짜 조심하셔야 될 때고 더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러기는 뭐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14,500까지는 보거든요. 예,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100 기준으로. 그럼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익절을 해 놓으시든 아니면 고점 가서 익절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갈지 안 갈지 확신할 수는 없다. 이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챙겨 놓을 거 다 챙기시면서 지금은 여기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자꾸 더 싼 것 쪽으로 찾아가시면 얘가 바닥 지하실 파버리면 답이 없어요.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돈 넣어 보셨잖아요. 계속 사 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피곤하고요.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굳이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정말 여기서는 싸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돈을 넣어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올라와도 본전이잖아요. 재미없습니다. 이거 진짜 재미없는 일이에요. 1년 가까이 본전치기도 못하고 물려있는 건 여러분 투자에 좋은 상황을 안 만들어 드리니까 잘 유념하시고,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터져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사셔도 됩니다. TQ 사셔갖고 또는 이제 SOXL 사셔갖고 수익을 최대화 하시고, 대신 빠져나올 때 잘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가격 안내 드리는 거죠. 예,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주식은요,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메타, 과거에 페이스북 장난 아니게 올라갈 때가 있었죠. 그러면 결국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러면 하락 쭉 내려왔어요. 반등 오죠. 아까 지수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안 달라요. 예, 여기 중간 반등 라인 나오죠. 예, 지수 100일선. 자,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여기 230 요 정도에서 익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익절 구간에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예, 이때 사셨으면 수익 났을 거잖아요. 예, 주우셨을 테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익절하셔야지, 얘가 이걸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바닥 찍고 반등해서 여기 조정 받았죠? 그러면서 검노선, 여기 검정색 노란색 선 뚫고 올라왔죠? 그럼 어디까지나 250이에요. 250. 250까지 갈 수 있는데 더 가는 건 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여기서 수익 익절하셔야 돼요. 익절하시고 다시 떨어질 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이게 주구장창 올라갈 거다 이렇게는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번 당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올인했는데 거꾸로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균형 있게 하시라고 막 강조드려요. 자, 차이나 전기차 한번 볼게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자, 문의가 아직 좀 있으시고 요번에 강의 와서 제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속 썩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홍콩판이 있다고 했죠. 02845. 그래서 글로벌 X 차이나 일렉트릭 베이클 ETF입니다. 자, 예로 보면 문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저 47.4달러 정도를 이제 원래는 이게 50달러인가? 60달러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홍콩 달러입니다.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 여기 볼게요. 한 중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저점으로 형성되면 딱 3배 정도 됩니다. 이게 260인가 50까지 갔었으니까, 하나, 둘, 3개 되죠?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거죠. 이만큼 떨어지고 요 구간에 있어서 싼 거 맞아요. 싼 거 맞는데,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죠. 우리나라 걸로 보면 차트가 조금 달라요. 똑같은 건데 얘가 먼저 상장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그러니까 여기서 상장한 거죠. 우리나라가 요때쯤 2020년 말이네요. 여기 보면 2020년 말에 했죠. 10,000원에. 그러다 보니까 요게 가격대가 똑같아서 야, 이거 저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홍콩 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왜?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같은 애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얘가 한번 내려왔죠. 여기 제가 이제 S 스윙 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점점점점. 얘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때요? 여기 주황색 닿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검노선 부딪히고 또 올라가서 검노선 부딪히죠. 그리고 녹색 라인 검노선 여기 지지받고 또 올라갈 땐 이렇게 위쪽에서 놀아요. 위쪽에서 놀고, 떨어질 땐 어떻게 떨어지냐? 이 검노선을 기준으로
자, 떨어져서 요 녹색에 부딪혀서 올라가서 검노선까지 보통 가는데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럼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바닥 형성은 되긴 됐어요. 근데 진짜 운 나쁘면 여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90달러까지. 홍콩 달러 90이니까 우리는 9,000원대까지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하늘색 라인 있죠? 여기서 9,000까지 생각하시고 반등하면 일부 줄이셨다가 왜? 여기 검노선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한국 걸로 설명드리면 결국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한 번 뚫었는데 다시 내려왔죠? 두 번째 가면서 어디에요? 여기 부딪혔죠? 부딪히고 또 내려오고 요번에 가면 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딱 아껴 놓으셨다가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죠. 그걸 그냥 우리나라 2차전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좀 사세요. 사 놓으셨다가 두 개 포트폴리오 해놓고 2차전지는 조금 더 갈 것 같거든요. 한국 거는. 그럼 여기서 수익 내셨다가 2차전지가 꺾이겠죠. 계속 가는 테만 없습니다. 예, 분명히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좋기 때문에 2차전지 대장주들이 거의 코스닥 앞뒤에 있잖아요. 에코프로라든가, 그죠? 자, 그리고 포스코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퓨처엔인가? 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주로 조금 담아 놓으셨다가 거기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걸 매도하셔갖고 이제 더 떨어지면 승부 봐야죠. 예, 차이나 전기차는 저는 여기라면 승부 봅니다. 90달러, 우리나라 만약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좀 왕창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지금 차트가 상승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예, 아까 코스닥 쫙 올라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은 굳이 너무 힘 쏟지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카카오를 생각해 보시면 같은 패턴입니다. 여기서 예, 쫙 올라갔죠. 5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간 적 없는데요 이러는데 액면 분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액면 분할 해서 이 가격이 내려간 거지 아니었으면 한 56만 원 갔을 겁니다. 지금 예, 53만 1,000원까지 갔어요. 에코프로가. 사실 이 정도 가격 오면요. 예, 삼성전자가 아닌 이후에는 그러니까 진짜 시총 10위, 코스피 시총 10위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10위는 아니지만 걔가 이제 한 80만 원, 90만 원 가잖아요. 예, 쉽지 않아요. 코스닥에서 90만 원, 100만 원 가기 힘든 상황이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여기서 갔다가 지금 49만 8천 원까지 갔는데 저는 45만 원에서 입절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예, 이거는 차라리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오른 후성이라던가 예, 뒤쪽에 2차 전지주들이 있거든요. 따라가는 애들. 차라리 지금은 그걸 사시고 얘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사시라고 했으니까 예, 매수해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수익 잘 났으니까 예, 요 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45만 원이 깨지면 그때 입절을 하세요. 그리고 또 눌릴 겁니다. 분명히. 45만 원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주봉상 마지막 슈팅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얘를 깨면 내려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 그 다음에 슈팅이 제가 여기 한 33만 원부터 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 나누셔서 여기서 입절하시고 또 기다렸다 여기서 입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사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도 예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되나요? 여기서 이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인다. 메타 테슬라도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애들을 가실 필요 없다. 그래도 올라가는 애들을 쓰시고 자 그러다 보면 제 계좌는 여러분 계좌도 그런 마인드로 올라가는 걸 자주 하시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바빠서 많이는 못 냈는데 뭐 한 8만 6천 원 정도 매매는 못 했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저녁 때 강의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DBI텍 조금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점심 때 조금 매도하고 그래도 어쨌든 계좌에 이렇게 플러스가 많은 게 좋잖아요. 예, 이래서 돈을 버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뭐 채권 사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채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금은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대 수익률이 채권이 낮다라는 거, 싸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 계좌에 풍양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이게 토스증권에서 매일매일 저는 이제 월 1이죠. 일로 모으기를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한 종목당 10,000원 정도씩 그냥 알아서 사져요. 계속 사집니다. 그래서 이걸 2월 9일인가? 예, 시작을 해서 다 그날부터 산 겁니다. 쭈루룩 산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게 많이 올랐나 해서 저는 그쪽에다 돈을 태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BOTJ, 예, 글로벌 X AI ETF죠?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차트 보시면 거의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예, 5.6 가 있고요. C-웹은 갔다가 또 금요일날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높은지 볼게요. FAS가 저기죠? 예, 우리 저기 미국 대형 은행들 3배 ETF입니다. BNKU는 ETN이죠. 그러니까 저는 ETN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ETN은 그 금융기관의 신용을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을 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그냥 걔들은 옵션이나 선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ETF는 현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실제 있어서 조금 나중에 청산할 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도 그냥 FAS 하는 거고, 물론 변동폭은 BNKU가 훨씬 좋은데 저는 투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렇게 변동폭 왔다 갔다 했지만 얘가 베스트는 아니더라고. 그리고 뭐 GMET, 이거는 그린 메탈 ETF, 뭐 요거 이제 친환경 에너지 ETF죠.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웃긴 건 얘 한 배잖아요. ICL은 한 배고 GMET 한 배인데 3배에 비해서 뭐 그닥 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레버리지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피곤합니다. 예, KURU 괜찮죠? 한국 ETF 3배. 쭉 보니까 쏙슬. 그래도 여전히 제일 높은 건 예, TQQQ입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TMF도 선방했는데 아직 이제 그날 금요일날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저는 강한 쪽에다 돈을 조금 더 실었다가 수익 나면 팔거든요. 그래서 TQ도 금요일날 또 입절했습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다른 ETF들도 운영해 보면 지금 괜찮아요. 2차전지 섹터 36, 요거 한 3-4달 됐거든요. 그때 11월 말 12월에 하락할 때 전부 매수를 한 건데 잘 굴러가고 있고, 2차전지도 좋죠.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그때 하락할 때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에요. 종목당 뭐 한 100만 원 정도 선인데 사놨어요. 그냥 이거는 제일 싸니까 딱 넣어놓고, 테슬라는 또 요 종목들은 다른 데도 또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둬야지 해서 100에서 200 사이로 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수익 내는 겁니다. 72.8, 67.5, 36.7 괜찮잖아요. 예, 바닥대 사서 그냥 묵혀 드시면 이런 게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이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 분의 댓글이에요. 그 사이트에. 근데 이걸 보시고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 시청자분이 쏙3 심상치 않게 오르는데 TMF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이 되신 거죠. 채권이 좋다고. 근데 지금이라도 쏙스를 다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 생기네요. 현금과 TMF만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나누세요. 제발 이렇게 나누셔야 손절한 가격에 다시 주식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2-3번 하면 계좌가 녹는다는 거예요. 돈은 안 되고 머리만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저 SOSX 이런 것도 그냥 갖고 있거든요. SQQQ도 갖고 있어요. 왜? 매일 사요. 똑같이. 그러면 하락하면 얘에서 수익이 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시청자가 물어보셔서, 근데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2억 투자자입니다. 10번, 1000번 살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불만 있는 건 아닌데 7개월 전에 그러시더니 이제 1억 3천 손실 중이라 유튜브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러시더니 4개월 전에 17달러 또 폭락, 레버리지 놓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시청자분들께 무슨 메시지를 드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힘만 들지. 보면 그 손실을 다 크니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잖아요. 매일 걸어서 사도 7% 수익, 5% 수익은 납니다. 올라올 때.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절반 매도하시면 다. 저는 이런 거 FAS 만약에 0%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50% 매도해버려요. 그러면 손해는 없죠. 수익을 못 챙겼지도 않았어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겼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차트를 잘 못 보고 정확하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원칙인 겁니다. 내가 운용하는 원칙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계좌가 이렇게 뻘긋뻘긋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2차전지 괜찮잖아요. 저 여러 번 매도했고요. 익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분할 매수 꾸준히 해 가시면 됩니다. 자, DBI텍 금요일날 제가 수익을 냈는데 전 그래서 파도 타기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되게 어려워 하시던데 여러분 안 어려워요. 보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어렵냐면 여러분 이 상승을 한번 탄 종목은 손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손해를 봐요? 언제 손해를 보냐? 여기서 고점에서 샀는데 여기 이렇게 확 떨어질 때 손해를 보겠죠?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며칠을? 하루만. 그렇죠? 그리고 길게는 하루, 이게 일봉이니까요. 3, 4, 5, 한 10일만 포기 안 하시면 네, 이런 애들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DBI텍이 매출이 안 좋냐? 아니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량주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지수 2평 100일선이에요. 얘를 돌파하는 위쪽으로 뚫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검노선을 돌파하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요 두 개만 봐도 여러분 큰 실수 안 하세요. 그래서 매도도 어떡하냐? 제가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자동 매도 걸어둡니다. 자동 매도. 그래서 이전에 제가 다물 멀티미디어를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 이제 정고점이죠. 정고점 도달해서 얘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못했어요. 예, 금요일날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해를 안 보고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빠서 운전 중이어서 이걸 할 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냥 자동 매도 걸었어요. 어디다 자동 매도 걸었냐? 이전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네, 12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12만 5천 원에 자동 매도 기능 있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예, 뭐 위로 상승 저는 보통 10% 쓰거든요. 15% 쓸 때도 있는데 보통 10%입니다. 10% 썼다가 3% 이하 이상 3%가 떨어지니까 7% 되겠죠. 7% 되면 손절해 주세요. 손절이 아니라 이제 매도를 해주는 거죠. 매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매도 걸렸더라고요. 여기서 매도 걸리고 다시 내려가서 오후에 봤더니 많이 내려와서 다시 샀습니다. 왜 다시 사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빨간색 선 보이죠? 예, 이전 고점인데 그 다음 중간 고점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왜? 박스 말씀드렸어요. 꼭 명심하세요. 박스 여기거든요. 여기 박스에 자 중간 정도 어디로 보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아까 말씀드린 거 중간 여기 근처 되죠? 그런데 여기 지지를 받았잖아요. 내려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갔죠?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이건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떨어질 거였으면 더 떨어졌고 그리고 밑에 뭐가 가요? 검노선이 가죠? 그래서 다시 샀어요. 예, 시장가 오후에 이제 조건부 지정가로 걸어놓고 다시 샀습니다. 그럼 다음 주 보면 되겠죠?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 내면 되고 떨어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차트를 보시면서 1번 어떻게 하시라고요?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하셔라. 그리고 2번 네, 깨고 내려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네, 매도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네,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4월에 피크로 셀인 메이 있죠. 5월에 팔라는 말 계속 돌잖아요. 5월에는 저도 물량 줄일 거고 여러분도 4월 잘 보시고 5월에 물량 줄여서 안전하게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